경기의 피로감을 잊은 손흥민이 뚜벅뚜벅 관중석을 향해 걸어갑니다. 환호하는 팬들 사이 손흥민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니폼을 건네주고 활짝 웃고 있는 손흥민. 그는 한국의 축구 영웅을 넘어 토트넘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스페셜원. 자기 자신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표현하는 전설적인 감독 무리뉴입니다. 기뻐하는 아이가 받은 것은 단지 손흥민의 유니폼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것은 추억입니다. 어릴 때의 기억 대부분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경기장에서 손흥민과 나눈 기억을요. 손흥민이 준 것은 아이가 자라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기쁨과 감동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 스포츠를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단지공을 차면 축구 선수입니다. 선수가 경기장을 넘어 사람들과 교감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는 아이콘이 됩니다. 축구계의 두 거목, 손흥민과 무리뉴는 정반대의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한 명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적을 만들지 않는 성격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치켜세우고 경쟁자를 낮추며 끝없이 적을 만들어낸 성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다른 두 성격의 사람들이 만나자 어떤 하모니가 생겼을까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세상이 손흥민을 받아들이질 못한다. 소니 같은 선수는 없다. 그가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혀 없다. 노력과 성장을 삶의 베이스로 여기는 무리뉴에게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게 없다는 말은 손흥민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의미이자 선수의 자만을 병적으로 경계하는 그가 한 말이라고 보기에 믿을 수 없는 칭찬입니다. 수많은 무리뉴의 남자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강한 애정을 보인 사례는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Really close with Mourinho. It's been a really good experience. It was something that I would never forget this experience with him. 무리뉴와 손흥민 조합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뉴의 말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 열심히 훈련하는 자는 기회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것이다. 그 외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리뉴의 기준에 손흥민은 완벽한 선수입니다. 체육교사와 통역관은 사회에서 훌륭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무리뉴에겐 아닙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아버지로 둔 무리뉴에게 두 가지 직업은 축구로 실패했다는 낙인이자 아픔이었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벌 직업이 아니라 단지 좋아하는 것을 영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경기장을 누빌 때 재능이 없어 축구에서 쫓겨났던 시간은 무리뉴를 전쟁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능을 가진 혹은 재능만을 가진 사람들을 하루하루 증오하며 숨죽이고 미친 듯이 노력한 젊은 나날들은 그에게 승부욕을 넘은 처절한 피해 사투를 제공했고 기어이 승리를 거두자 자기 자신을 유일무이함으로 정의합니다. 나는 주변에 널린 시시한 감독이 아니다. 제발 나에게 오만하다고 바라지 말아달라. 나는 유럽 챔피언이고 난 스페셜 원이다. 재능 있는 자들을 쳐부순 노력하는 감독에게 승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축구에 관한 내 철학은 축구에는 오직 단 하나의 승자밖에 없다는 것이다. 2등은 꼴찌 중에 1등일 뿐이다. 그에게 2등은 1등 다음이 아니라 꼴찌 중 하나입니다. 그에게 바르셀로나 통역관 시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첼시 감독이 되어 바르샤에 돌아오자 기자는 묻습니다. 바르샤 통역관이었던 주제에 왜 이렇게 바르샤에 무례한가? 무리뉴는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그땐 통역관이었지만 지금은 첼시의 감독이다. 내가 명문팀의 감독이 되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상류기자 나부랭이에 머물러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무리뉴 자신감의 원천은 그가 거둔 승리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의 시간 스스로 세상 누구보다 노력하고 살았다는 확신입니다. 야근이 낯선 영국, 철야가 익숙한 한국입니다. 하지만 그는 토트넘 입성 전날 퇴근을 하지 않고 구장에서 밤샘 업무를 했습니다. 그날의 시간은 무리뉴에게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생 해온 익숙한 하루입니다. 그에게도 압박감이 있을까요? 첼시의 2연속 우승에 대한 압박감이 없냐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자녀에게 먹을 걸 사다 줘야 하는데 돈이 전혀 없는 전 세계 수백만의 부모가 느끼는 것, 그런 걸 압박감이라고 합니다. 축구에선 압박감은 없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표현은 축구 역사에 남을 수준입니다. 첼시라는 팀에는 역사가 없다는 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역사는 박물관에 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일한다. 무리뉴는 과거의 유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즉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무리뉴는 재능이 없던 스스로에 분노하며 손흥민은 가난하던 어린 시절에 유해한 애정 축구에 사무치며 인생을 바친 노력을 했습니다. 축구에 대한 헌신은 두 사람을 이은 키워드입니다. 노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문화와 성격보다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던 체육교사 무리뉴는 감독이 되고 냉정하고 차가운 말들로 승부의 세계를 휘젓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무리뉴의 모습에는 그동안의 인터뷰를 통한 무리뉴의 차가움이 없습니다. 그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따뜻함을 봉인하고 오직 승리의 화신을 선택한 가면을 쓴 남자입니다. 오랜 무관 끝에 승리를 거두고 눈물을 흘리는 무리뉴의 얼굴은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비로소 가면을 벗어던진 너무나도 축구가 하고 싶었지만 재능이 없어 그 어느 팀도 기회를 주지 않던 바로 그 시절 그 소년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에겐 단지 축구가 필요했습니다. 손흥민의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축구계에서 가장 다른 캐릭터의 두 사람은 이러하듯 축구계에서 가장 닮은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남자의 눈물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치열한 삶과 행복,